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시는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이 9월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은행에 내 이름으로 된 청약통장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 무조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들어가서 푹 쉴 수 있는 편안한 내 집. 우리가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소중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데요. 공공민영아파트의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약통장에 변화되는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청약통장과 관련해 바뀌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민영아파트의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통장. 먼저 청약통장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은 어려운데요.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납부 금액은 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 부금은 20세 이상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은 20세 이상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모든 민영주택 및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일시불로 예치금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고 연 3.3%로 금리가 높습니다.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청년 우대형을 제외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이제 신규 가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위에 세 가지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쳐놓은 만능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입금 또한 적립이나 예치를 병행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이고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 있고요. 최대 1,500만 원까지도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지역과 청약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면적별로 1순위 예치금이 달라지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통장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둥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60점 이상의 포인트가 쌓여있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됩니다. 2007년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벌써 16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공공분양은 거의 없고 90% 이상이 민영주택인 거를 감안한다면 솔직히 그 청약저축통장이 좀 쓸모가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2009년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두 곳에 모두 넣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지만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등은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하나에만 청약을 할 수 있어서 2009년 이후에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이전부터 시작을 하고 쌓아놓은 포인트는 또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짓게 되었는데요.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서 민영주택,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 등의 이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변화되는 청약통장의 첫 번째 내용, 전환할 때 종전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예전에 만들었던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 나면 공공, 민영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되는 청약통장 두 번째 내용, 또한 1984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이 10만 원까지 인정되던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청약통장은 월 2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지만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을 계산할 때 1회로 인정되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1회 납부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넣어도 사실 경쟁에서는 활용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하게 되고 25만 원까지 인정하게 되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또한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매년 청약주택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에 맞닿아 있다면 이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말고 세제 혜택도 꼭 챙겨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곧 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니 기존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체크해 두시고 혜택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즘은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 적용 조건 중에 하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유지해주는 조건을 겨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을 받으면 좋으니까 일단 청약통장을 개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도 오늘 내용은 잘 기억해 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내 청약통장의 혜택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혜택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